안녕하세요.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자 남궁재훈과 함께하는 여미남. 오늘 9월 10, 14일입니다. 14일이죠. 네,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. 네, 9월 14일 수요일 순서입니다. 어제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다시 빠졌습니다. 네. 아침에 좀 확인을 해봤더니 지난주 어제 보니까 5일 동안 뭐 다우, 나스닥, S&P 500 다 5%씩 올랐었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부분을 그대로 다 반납을 했더라고요. 네, 지난 추석이나 이 기간 동안 올랐었던 거를 그대로 다 반납을 했습니다. 네. 일단 CPI 충격으로 하락을 했고요. 3대 지수 모두 전업종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. 다우와 S&P 500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. S&P 500이 어제 4.32% 하락을 했고요. 다우가 3.94% 하락했고 나스닥이 5%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. 어제 하락이 올해 들어서는 제일 큰 폭의 네, 하락이었나 보네요. 그렇습니다. 지난번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은 5월 18일이었습니다. 다우가 네. 그때 3.57%, S&P 500이 4.04% 하락을 했는데 어제 또 CPI 충격에 올해 들어서 가장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. 그렇군요. CPI가 우리가 어제 아침에 컨센서스가 한 7.9에서 한 8.2 8.23 정도 그죠? 네, 그랬었습니다. 그런데 내심 이제 뭐 7자 네. 보지 않겠는가. 그리고 나흘 동안 미국 시장이 아주 기분 좋게 올랐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CPI가 7%대가 나올 걸 미리 선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.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어제 미국 시장 보면서 야, 미국 시장은 역시 보안이 철저하구나. 우리 같으면 조금 그래도 그죠? 숫자가 미리 좀 네. 흘러나와서 이렇게 올랐나 이래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정말 시장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숫자가 나온 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미국은 이런 데이터에 대한 보안이 철저하구나 뭐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어요. 네. 근데 6월 달 CPI가 9.1 나왔을 네. 때 그게 이제 좀 쇼킹했었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큰 폭으로 빠졌다면 7월 달 CPI는 8.7 정도를 예상했다가 네. 8.5 나왔었죠. 그때는 0.2 덜 나오면서 시장이 7월, 8월을 상승에 어떤 그래도 그 이유가 좀 되어줬었는데 이번에는 7.9에서 8.1 예상하다가 8.1이 컨센서스였죠. 네, 8.1 그렇습니다. 예상하다가 그 0.2 또 더 네. 나왔다고 또 이래 시장이 하락하는 거 보면서 지난 7월 CPI가 좀 덜 나왔던 부분을 다시 그대로 반납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네, 어제 CPI 발표된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래 표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. 네. 그 CPI가 전월 대비 0.1% 나왔고요.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는 8.3%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리고 근원 이 CPI 이거는 전월 대비 0.6% 그리고 전년 대비는 6.3%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. 이후에 이 세부 내용은 그 최일호 상무님께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라서 네. 그냥 간단하게만 보시면 음식료나 에너지 서비스 같은 부분들은 좀 올랐습니다. 전기나 가스 여전히 올랐고 신차나 주거 비용이 올해 들어서 가장 높게 올랐습니다. 전월 대비 0.7% 올랐는데 주거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비중이 한 40% 정도가 그렇죠. 된다라고 합니다. 네. 그리고 의료비나 교통비도 모두 올랐고 저희가 기대했었던 대로 에너지 같은 부분은 5% 전월 대비 하락을 했습니다. 네. 뭐 특히 가솔린이 거의 한 전월 대비 10.6% 하락을 했고요. 중고차나 뭐 항공료 이런 부분들은 좀 하락을 해서 대체로 에너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치들이 좀 높게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 전월 대비가 컨센서스는 그래도 0.1% 정도 또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전월 대비가 또 0.1% 플러스가 나와 네. 버렸어요. 이런 부분이 약간 CPI 공포에 좀 기름을 부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리고 연원총재들 지금은 블랙아웃 기간 아닌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전 애틀란타 연방 총재인 데이비드 로카트 이분이 네, 그렇습니다. 지금은 애틀란타 아니고요. 연방정부에서 그래서 약간 시장의 반응들이 어땠는지 뭐 또는 글로벌 IB들의 금리 인상 전망이 어떤지를 좀 저는 찾아봤는데 네, 그래서 이 전 총재분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
중요한 숫자라고 생각하는 월간 그런 수치가 7월달 0.3에서 8월달 0.6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서 한 달 동안의 수치이긴 하지만 물가 감속이 보이지 않고 근원 수준에서 약간의 좀 가속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또 물가 발표 이후에 금리나 달러 인덱스 이런 것들이 모두 좀 크게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. 달러 인덱스가 또 올라갔어요? 네, 달러 인덱스가 거의 110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. 어제 또한 1.5% 정도 올랐습니다. 네. 그리고 뭐 10년물 같은 경우 OBP 상승하면서 3.41 그리고 어제 2년물이 크게 올랐습니다. 네. 18bp 상승하면서 3.76%까지 올랐습니다. 어제 뭐 75bp가 아니라 이제는 또 100bp까지도 네. 올릴 수 있다.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기물인 국채 2년물 같은 경우에는 3.76%를 기록하면서 10년물보다는 좀 크게 올랐다. 네. 그죠? 그리고 어제 이후에 글로벌 IB들의 전망치들도 조금씩 다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. 먼저 네.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는 9월달 FOMC에서 100bp 인상을 할 것으로 봤고요. 그리고 그 뒤에 11월, 12월에도 모두 50bp씩 인상을 하면서 내년에 또 2월달에 25bp를 올리고 금리가 한 4.5에서 4.75를 전망을 했습니다.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전망을 했고 네.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연말에 기준금리 4.25% 전망했습니다. 그래서 9월달에 75bp 인상을 하고 11월, 12월 50bp씩 인상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. 이 부분 때문에 좀 시장을 좀 안 좋게 보는 분들이 닷컴 버블 이후에 시장이 무너지던 그런 상황을 연상을 하면서 2001년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예. 그때 2000년도에 페드의 정책 금리를 6.5%까지 올려놓다 보니까 2001년도에 실질적으로 이제 닷컴 버블이 깨지면서 리세션이 왔을 때 2001년부터 계속 금리를 내리거든요. 금리를 내리는데도 높은 고금리와 그 전에 이제 거품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데도 2001년도에 계속 시장이 빠지고 시장이 빠지는 와중에 또 9.12 테러가 2001년 9월 11일 날 터지면서 한 번 더 이제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고 그러면서 2002년까지 결국은 2003년 초에 페드의 금리가 1%될 때까지 침체를 겪었었는데 지금 뭐 노무라의 금리 전망이 내년에 초에 4.5, 4.75 네. 이렇게 올리면 이제 혹독한 경기 침체가 오게 되고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내년에 금리를 또 25bp, 50bp 낮추더라도 시장 경제가 실물 경제가 그렇게 빠르게 회복 못할 거다. 뭐 이런 게 지금 이제 시장을 좀 안 좋게 보는 분들의 전망인데 진짜 노무라 정권의 이 예상치대로 뭐 올해 9월에 100 그리고 11, 네. 12월에 또 100 그러고 나서 내년에 25 해서 4.5에서 4.75 되면 경제에 충격을 줄 거예요 아마 이 정도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좀 빠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. 그 페드에서 약간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알려진 월스트리트 기자인데 닉 티미라우스 기자입니다. 어제 또 네. 보도를 했고요. 헤드라인이 인플레이션 보고서는 페드를 계속 공격적 인상 경로에 남겨놓는다. 이렇게 해서 기사를 냈습니다. 그래서 지난달 인플레이션이 가속하는 다음 주 회의에서 페드가 기준금리를 최소한 75bp 인상을 하고 앞으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큰 폭의 인상을 할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. 이런 기사가 나온 다음에 이 CME 페드워치에서 100bp 인상 확률이 또 급등을 했습니다. 네. 50bp 인상 확률은 아예 없어졌고요. CME 페드워치 75bp 인상 확률이 지금 현재 67% 정도가 나오고 있고 100bp 인상 확률이 33%까지 크게 올랐습니다. 네. 이 75bp 인상 확률이 90이었다가 67로 떨어진 게 좋은 게 아니라 100bp 인상 확률이 네. 또 33%까지 올라가면서 75bp 인상 확률이 떨어진 거잖아요. 그죠? 네. 그래서 뭐 지금은 75bp는 그 기정사실화가 됐었는데 이번에 뭐 100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느낌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제 떨게 되는 그런 원인인 것 같습니다.
네, 그래서 일단 2분기 실적 시즌은 거의 다 끝났고 이제 다음 분기 실적에 저희가 또 앞으로 볼 텐데 S&P 500 3분기 기업들 성장률도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. 팩트셋인데 이쪽에서 원래 한 6월 말쯤에 9.8% 전망을 했었는데 네. 3.7%로 또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. 9.8이면 되게 높았었네요. 네. 예. 그렇지만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고 9.8% 예상에서 3.7%로 네, 하향 조정이 되는 거네요. 네 그렇습니다. 어제 그 섹터별로는 어디가 제일 많이 빠지고 네. 어디가 견고했습니까? 섹터 쪽으로 보시면 어제는 금리 또 많이 올랐고요. IT나 자유소비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런 빅테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업종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. 네. 어제 섹터 쪽에서는 5% 넘게 하락을 했고요. 그리고 뭐 헬스케어나 금융, 산업재, 뭐 필수 소비재 약간 그동안 좀 잘 버텼습니다. 헬스케어나 필수 소비재도 어제 한 3%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. 그리고 빅테크 쪽 보시면 애플이 어제 3.8% 오르면서 시장의 상승을 좀 이끌었었는데 네. 어제는 애플이 5.87% 하락을 했고요. 마이크로소프트도 5%, 구글도 5% 넘게 하락을 했고 어제 특히 반도체 쪽이 약세를 보였습니다. 엔비디아가 어제 9.5%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. 네. 그 와중에도 52주 신고가를 낸 기업은 엘버말 리튬 쪽 하는 회사인데 이쪽만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. 그러네요. 유가는 어제 조금 빠졌죠. 네, 어제 유가는 조금 빠졌습니다. 0.5% 빠지면서 배럴당 87.3 마감했고요. 천연가스는 소폭 오르면서 한 8.3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.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한 22,000달러 선에서 어제 거의 2만 선 아슬아슬하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비트코인도 22,000을 넘었다가 네, 다시 2만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전 세계 뭐 주식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이라든지 원자재 이런 데 있어서 이제 내 돈 생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워낙 이제 다들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있다 보니까 네, 금리가 올라가면 이런 자산에 투자하는 그 조달 코스트가 올라가게 되고 그 조달 코스트에 대한 부담 때문에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이 여기서 페드가 더 공격적으로 올려서 노무라가 전망하는 것처럼 뭐 4.5까지 가면 그러면 이제 그 레버리징을 하는 분들이 다 딜레버리징으로 지금의 그 신용 포지션들을 다 줄여야 되다 보니까 그죠?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시장까지 다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근데 어제 뭐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살짝 플러스가 났어요. 예, 어제 트위터 조금 올랐었습니다.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못 봤는데 그게 일론 머스크랑 향후에 그 재판 관련된 내용들에서 트위터 주주들이 이렇게 어떤 소식이 있었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못 봤습니다. 네. 예. 어제 뭐 특징 종목이라고 할 거는 시가총액이 되게 작은 종목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네. 저희가 이렇게 자주 보는 종목들은 아니어서 따로 넣진 않았고요. 간단하게만 정리를 했습니다. 예. 어제 뭐 S&P 500 지수에 한 500개가 조금 넘는 기업들이 있는데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. 어제 그 중에 5개의 종목만 상승 마감했는데 뭐 코르테바나 트위터, CF 인더스트리스, 엘버말, 모자이크 이렇게만 5개만 상승을 했고요. 뭐 1%는 넘진 않습니다. 네. 이런 종목들이 있었고 어제 또 주택 관련된 기업들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. 뭐 닥터호튼이나 KB홈 그리고 레나 이런 종목들이 모두 하락을 했고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. 뭐 컴캐스트나 메타 어제 9.37% 하락을 했고요. 인텔 같은 경우도 반도체 이쪽에서 계속 네. 약세를 보이고 있고 뭐 어제 또 엔비디아가 한 9.5% 하락을 했고요. 뭐 엔비디아도 월풀이나, 이제 신저가 들어갔네요. 네, 신저가에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뭐 월풀이라든지 퀄보 이런 회사들도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. 예. 메타는 최근에는 그래도 옆으로 기면서 네. 잘 버티는 듯 하더니 어제 9%가 빠지면서 또 52주 신저가로 네. 됐네요. 어제 메타 같은 경우 크게 하락을 했는데 월스트리트에 기사가 있었습니다. 메타에서 인스타그램의 하루 누적 사용 시간이 17.6 밀리언 hours 하루 누적 사용 시간이라고 하는데 네. 이 릴스의 사용량이라고 합니다. 릴스는 그 저희가 유튜브 볼 때 쇼츠라고 해서 짧은 영상들이 있는데 네. 그거입니다. 근데 틱톡의 경우 하루 197.8 밀리언 hours daily라고 해서 틱톡의 사용량이
메타의 그러네요. 그 릴즈보다 한 거의 10배 12배 정도 네, 가까이 거의 훨씬 되네요. 많다라는 어. 뉴스 기사가 있었고 릴스가 좀 상당히 힘들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. 릴즈가 요 틱톡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죠? 예, 그렇습니다. 예, 하고 있는데 여전히 틱톡한테는 전혀 예, 이렇게 한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, 조금 이 틱톡을 이렇게 능가하려고 하는 시도가 별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뭐 이런 부분이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난 한 주 동안 올랐던 그 상승분을 이제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2020년 3월 달에 보면 시장 빠질 때 보면 정말 험악하게 빠졌었는데 실물 경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금리 요 금리 때문에 자산 가격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하나 제가 아침에 체크한 거는 이제 빅스 지수거든요. 예. 빅스 지수가 한 15% 올랐다 해서 봤더니 여전히 이제 6월달 뭐 그때 지난 3월달 이렇게 투심이 안 좋았을 때 35, 6 갔었던 데 비하면 27 정도로 뭐 그렇게 크게 큰 위기가 오는 듯한 그런 빅스 지수는 아니더라고요.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지금 CPI 가지고 0.2 덜 나왔다고 또 확 올랐다가 0.2 더 나왔다고 또 다시 확 빠졌다가 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 보고 어제 우리 최일호 상무님이 짚어주셨던 그 S&P 500의 그 PER이 지금 다시 확 빠져가지고 17배 정도 됐겠죠, 그죠? 17배 깨졌습니다. 깨졌군요. 예. 16배 중반 수준입니다. 예. 그 10년 평균이 17.7배거든요. 예. 17.7배인데 이 평균 S&P 500의 거품 이런 거는 다 빠졌어요. 예,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내재 가치에 해당되는 근원 수준까지는 빠져 있는데 여기서 금리 문제 때문에 올랐다가 내렸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 명민한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